포항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매매 강요와 집단폭행 사건으로 학교 폭력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포항시 민관대책협의회는 2년 만에 열려 한 발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2017년 포항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시에서 오늘 무려 2년 만에 학교폭력 대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발생한 여중생 불법 성매매와 집단폭행 문제는 물론 지난해 포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만 모두 384건에 달해 지역사회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전합니다. 또래 여중생들로부터 불법 성매매를 강요당한 뒤 경찰에 신고하자 집단 폭행을 당한 여중생. 사고 이후 학교와 경찰 어느 곳도 피해 학생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머리를 많이 때려서 아팠고 그냥 아무 사람이 와서 도와줬어요. 포항 지역에서 발생한 이와 같은 학교 폭력은 지난해 모두 384건, 이 가운데 중학교가 56%를 차지했고 고등학교가 24%로 뒤를 이었습니다.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 폭력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성폭력도 4.9%나 됐습니다. 또 환경적으로 이렇게 외부 환경 그 말고 또 학생들의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유해 환경이 많아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총망라해서 행정이 이렇게 또 교육지원청하고 그 경찰서하고 같이 해야. 포항시는 뒤늦게 경찰, 교육지원청 등과 학교폭력 대책 지역 협의회를 열었지만 한 발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9년 7월 포항시 학교폭력 예방 조례 시행 이후 단 한 차례 회의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포항시 학교폭력 예방 조례에 따르면 협의회는 매년 학교폭력 대책을 세우고 실태 조사와 피해 학생 지원 등을 담당하도록 돼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또 대책 대부분이 캠페인성이거나 단발적인 교육 등에 편중돼 있어 실제 학교 현장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육당국도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학교 폭력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서라는 것도 교육적 기능에서 해야 되지. 당연히 이건 해야 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해야 되지만은 사회와 손발을 함께 하면서 이것은 해결을 해 나가야 되고. 시민단체는 학교폭력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나 그리고 교육청이나 그리고 또 지역의 어른들, 주민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각자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떻게 이제 제대로 된 해결을 해야 될까를 갖다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포항시는 조만간 경찰과 교육청,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학교폭력 근절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포항시도 현행 1.5단계를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지속됩니다. 특히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오천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과 교습소, PC방, 노래 연습장 등에 대한 방역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다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입소자와 면회객 가운데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면 대면 면회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번 주부터 전교생 등교를 허용하는 경북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포항 지역에도 전교생이 등교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지난주 39개에서 이번 주에는 56개 학교로 늘었고 중학교는 전체 34곳 가운데 9곳을 제외한 25개 학교가 전교생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또 고등학교는 확진자가 발생한 2곳을 제외하고 25곳이 전교생 등교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교사와 학생 등이 감염된 오천읍 일대 학교들은 이번 주말까지 원격 수업이 진행됩니다. 최근 대구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몰려든 이른바 풍선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부산, 울산에서도 유흥업소가 문을 닫아 대구로 몰린 거라는데요.
한 달 전 경주 사례처럼 이용자와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도시를 옮겨다니며 감염시킨 겁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서울과 수도권은 지난달 12일부터 유흥업소 영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부산은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자 지난달 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높이고 유흥업소를 집합 금지시켰습니다. 부산의 조치로 불똥은 울산으로 튀었습니다. 그 뒤 울산에서 유흥업소 관련 감염이 잇따르자 울산은 지난달 13일부터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는 밤 9시로 더 강화했습니다. 불똥은 결국 대구로 번졌습니다. 지난주 처음 감염 경로로 추정되는 이용자 역시 울산 거주자였습니다. 대구에서 한 달 동안 여러 유흥업소를 다니며 다른 지역에도 자주 드나든 것으로 방역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니까 아마 이용자들의 상당 부분이 대구 쪽으로 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은 저희들이 해봅니다. 그리고 그건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역당국은 이용자뿐 아니라 일자리가 끊긴 다른 지역 유흥업소 종사자들도 풍선 효과로 대구에 몰렸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갈 때라고는 보면 아시겠지만은 저 이쪽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업을 하려고 하는데 안 하는 동네보다는 이제 하는 동네로 이제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게 저희들이 예측으로 풍선효과로. 유흥업소는 특성상 폐쇄된 공간에서 밀접 접촉이 많고 음주와 노래까지 하기 때문에 감염병 고위험 시설로 첫 손에 꼽힙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가 비상에 걸렸습니다만 권영진 시장은 개인적 정치 행보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코로나19 백신 외교를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리고 반대 댓글에는 거친 말을 쏟아냈는데요.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부적절한 정치 행보란 지적 한두 번이 아닙니다. 조재한 기자가 전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SNS에 국군 장병 55만 명분 백신을 미국으로부터 원조받아 감업해야 한다며 정부가 개념 없고 무능하다는 비난의 글을 올렸습니다. 권 시장 글에 200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미 외교 전체 성과를 외면하고 부적절한 언급을 했다는 지적과 지지자들의 응원으로 확연히 갈렸습니다. 몇 시간 뒤 권 시장은 다시 한번 백신이 남아도는 미국이 겨우 55만 명분만 준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 미국까지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댓글로 예상대로 벌떼처럼 달려든다, 봉창 두드린다거나 비아냥거리지 말라, 댓글 용역이냐는 등 자기를 비판하는 이들에게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대구의 백신 접종 동의율과 접종률은 전국 최저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다시 재유행을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백신 외교를 비난하는 권 시장의 이런 행보는 많은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정부 여당과 갈등을 겪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 직전 대구검찰청을 방문하자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꽃다발을 건네는 등 정치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저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총장님의 노력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시장의 이런 영접 논란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2019년 조국 장관 후보 임명 반대 1인 시위를 하며 시민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부적절한 정치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광역시장이 정부 외교적인 그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데 지금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고 좀 얄팍한 정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250만 대구 시민을 보호하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진두지휘해야 할 대구시장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면서 그 정치적 의도와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포항시가 넥스지오의 경영난으로 채권단으로부터 매각이 추진됐던 지열발전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포항시는 부지 매입을 위한 정부 예산을 마련함에 따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와 대한지질학회 등은 지하 4km에 있는 지열정 1에서 2km 지점에 신부 지진계를 설치하고
지하수 수위 변화 관측 센서와 지표 변형 관측소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울릉 지역 어민들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징어 채낚기 협회 등 어민들은 저동항 인근 해상에서 어선 70여 척을 동원해 해상 시위를 펼쳤고 울릉군과 군의회, 울릉수협 등도 일본 정부의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어민들은 성명을 통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소비가 회복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동궁원 인근에 384억 원을 들여 라원 식물원 조성 사업을 착공해 오는 2025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라원 식물원은 6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신라 전통 정원을 모티브로 하여 첨단 디지털 체험관, 사계절 화원, 꽃나무 정원 등을 갖추게 됩니다. 경주시는 라원이 완공되면 동궁원과 함께 보문단지가 대규모 테마파크 힐링 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자진 탈당했던 김병욱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지난 21일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열어 경찰 수사에서 의혹이 해소됐고 제명이나 탈당 후 다른 정당으로 출마하는 등의 해당 행위자가 아니어서 중앙당 의결 없이 만장일치로 복당을 의결했습니다.